여러분 아직도 희망 고문을 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이번 주 금요일 날 탄핵 선고를 포기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까지 들어온 정보로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다 내피셜이 각자니까. 근데 일단 내용을 떠나가지고 탄핵 선고일이 우리 방송 끝난 직후인 7시 정도에 발표될 거다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썰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썸네일을 바꿔야 돼. 이 상황에서 지금 오늘 원래 썸네일은 헌법재판소 뜸들이는 이유가인데 바꿔야 돼 이거. 바꿀 수도 있단 말이에요. 헌법 탄핵 심판일 금요일 확정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일단 뭐 여러분들 뭐 막 말려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간절하지 않습니까? 혹시 방송 중 이런 건 아니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확실한 건 있어요. 확실한 거. 기각이나 각하 때문에 늘어지는 건 아니다. 그렇죠. 제가 그건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좋게 해석하면 늘어지는 이유가 부정적인 신호가 아니라는 저는 제 나름대로 감이랄까 정보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문제 재판소 그 각각의 재판관들이 개성은 다양하겠지만 재판관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욕 듣기 싫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완벽하게 그러니까 논리부터 문구까지 완벽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집착 때문에 이게 시간이 계속 늘어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다 똑같죠. 그러니까 학자로서 재판관으로서 이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할 수는 없습니다. 각하도 말도 안 되는 거고 기각할 수는 없는데 인용인데 지금 현재 길바닥에서 나오는 극우 세력들이 비난하는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이 있죠. 그거를 다 한 땀 한 땀 결정문에 담아가지고 그 복잡한 내용들을 일관된 논리로 쫙 그거 하려면 진짜 수십 번 수백 번 고쳐 쓰고 다시 읽고 해야죠. 그럼 윤정근 의원은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어떤 썰이 돌아요? 나 궁금해 죽겠어. 아니 그 뭐 기각이 될 거다 이런 거는 말도 안 그 돼요. 예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저 탄핵 인용문을 써라 그러면 누구든 반나절이면 쓰겠다. 근데 기각문을 써라 그러면 못 쓴다. 뭐 법을 공부하지 않은 일반인 입장에서도 전 국민이 다 지켜보고 세계봐 지켜본 현장 사진들이 영상들이 다 있는데 어떤 법적 근거로 이것을 기각해야 된다라는 논리 구성을 할 수가 없다. 그것이 이제 법조계 출신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할 수 하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절대로 기각문이 나올 수가 없다. 이 우리가 헌법이라고 하는 입헌을 채택한 이상 정치 체제로서 입헌을 채택한 이상 이렇게 명백한 개헌, 뭐 내란 이런 것을 한 상황에서 이거를 기각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한결같은 생각들입니다. 이야기해봐요. 그러니까 지금 지연되고 있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약간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정리해 보면 일단 3월 26일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에 맞춰서 일부러 시간을 늘리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기현 판사가 헛짓거리한 것처럼 헌재 재판관들이 뭔가 잡혔구나. 그래서 몸살이는구나라는 것도 있고 세 번째는 3월에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 무석적인 면에서 그런 일이 실현되는 게 아니냐. 이런 5만 가지 걱정을 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원도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셋 다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단지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자꾸 비교하는 게 박근혜 때와 노무현 대통령 때 비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때는 논할 게 많았는데 이번엔 전 국민이 다 봤는데 너무 뜸들이는 거 아니냐. 근데 그만큼 신중한 거라고 생각하고 단지 저는 약간 경제적으로 걱정은 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 늘어지면 안 되는 건데 재밌는 거는요. 어제 꽤 구체적인 밭글이 돌았어요. 내용이 뭐냐면 김복형 재판관하고 정계선 재판관이 서로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다. 골 때리는 게 자기가 현재 소장 되려고? 이제 그 차원 말고 완전 다른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있잖아. 4대4 이야기가 가장 코미디 같은 이야기예요. 그럼 불가능한 이야기고 뭐 김복형하고 정계선이 서로 정계선은 뭐 학력고사 수석이 출신이고 김복형은 뭐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뭐 국회의원 나와 계시지만 난 김복형 청문회 하면서 저런 사람도 판사하는구나 싶었던 정도로 좀 이상하게 봤거든요. 근데 두 사람이 주도권 싸움하면서 김복형이 정계선 등 그 인용 논자들을
막 설득하고 있다 막 이게 도는데 이 밖을 보고 어떤 언론사가 이걸 소위 말하면 어레인지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기사를 내는 거예요. 와, 나 이런 게 진짜 기레기가 아닌가 싶은 게 기사를 딱 보니까 밖을 기사로 풀어놓은 거야. 아무 의미 없다. 실제로 내가 생각했을 때 제가 한 말이 맞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저는 밭이 한 20개 정도 들어오면 그중에 하나 정도는 요건 좀 일리 있다 싶은 것들 빼고 나면은 일단 여러분들 돌 때 4대4 뭐 이런 숫자가 있었고 5대3 10개 숫자가 있었잖아요.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니까요. 난 시작점 어떻게 보냐면 8명 다 인용 쪽에 두고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원래 출발선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예.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늦어지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상당히 복합적인 이유일 건 같아요. 이런 이유 딱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 그 공직선거법 2심 선고일 의식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봐요. 저도. 저는 그거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또 다르게 한편으로 또 그 주변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게 우리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이 사정 내에서 대한민국 국내에 지금 몰입돼 가지고 이 그 국내의 문제로 보지만 이거는 전 세계사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전 세계의 기준 어떤 그 경제 시스템의 기준이 되고 민주주의가 너무나 당연한 시스템으로 정착된 이후로 생긴 최초의 군사 쿠데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민주주의라는 이 정치 시스템이 자가 치유 능력이 있느냐 하는 거를 검증을 하는 그 기회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이걸 기각한다. 탄핵을 기각한다. 그러면은 민주주의는 자가 치유 능력이 없다는 게 증명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유럽이나 미국에서 바로 하고 있는 극우 세력들 있죠. 극우 세력들이 더 크게 난동을 부릴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게 옳은 것이냐?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이 탄핵을 그 기각한 헌법재판관들의 그 이름은 전 세계 법률 교과서에 다 실릴 겁니다. 역사 교과서에도 실릴 거고 그런 사실을 이 헌법재판관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있는 나라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로도 선진국인 것이고 그 헌법재판소의 각 나라의 헌법재판관들은 서로가 서로를 다 안단 말입니다. 존재 자체를. 그러면 이번에 이 판결이 세계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헌법재판관들은 다 알거든요. 네. 근데 자기 이름을 그런 더러운 곳에다가 새기고 싶겠습니까? 오늘 어디서 기사도 났던데 전 세계 그 헌법재판소도 네. 지금 대한민국의 이 판결을 좀 예의주시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기사도 났던데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이제 어떤 이유에서 지연이 되고 있든 간에 제 생각에는 뭔가 국민들께 납득할 만한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이제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하는 최고 결정 기관이라고 하지만 5천만 국민이 이렇게 벌써 100일이 넘었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 잠 못 자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 이유도 되지 않고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때보다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 어떤 그 설명 없이 이렇게 시간을 늘려빼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예. 그래서 뭐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좀 상황 설명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그렇죠. 생각도 들고요. 헌법재판소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진 그 본연의 취지 예. 이런 거를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때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독일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독일도 이제 나치로부터 얼마나 그 역사가 오염됐습니까? 예. 그런 극우 세력들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그런 법률적인 제어 장치로 헌법재판소를 설치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군부 쿠데타의 그런 아픔이 네.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87년 6월 행정 이후에 이제 헌법을 개정하면서 헌법재판소를 둬서 대통령이 어떤 죄로도 대통령 기간 동안 형사소수되지 않지만 내란죄 외환죄는 아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명백히 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설립 취지 자체가 군사 반란, 내란 이거를 제어하기 위한 사법적 기구, 민주적 기구로서 설치됐다. 그것이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본연의 의미다. 그래서 거기에 충실해서 좀 국민들 더 잠 못 들게 만들지 마시고 속히 좀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가장 돌았던 닷은 우리가 바라는 딱 그런 정도예요. 지금 이 시각 오늘 잠시 후인 5시에 선고일을 공지할 거다. 헌재 대변인 나와서
선거일은 3월 21일 10시 한다. 선거는. 다음에 선거 예상은 8대0 인용 파면이다. 그럼 보궐선거가 5월 20일 날 화요일 날 있게 된다. 대통령 보궐선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거일 3월 21일 피하는 이유는 5월 19일 월요일에 보궐선거일을 회피하기 위해서다. 뭐 파면 선거 후 60일 이내의 선거 조건 때문에 그러니까 21일 날 선거를 하게 되면 5월 21일이 수요일이에요. 그 이게 이제 사전 투표랑 연관있잖아요. 예.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있고. 근데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각하는 그냥 잊어주세요. 불가능한 이야기고 저쪽이 주장하는 거고 그 인용이 될 것 같으니까 아예 각하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기각이 아니라 각하라고 주장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얘기 썰도 있기는 해요. 헌법재판소 내에서 8명이 모두 다 탄핵 인용인데 자기들이 주도권 싸움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분명히 돌아요. 근데 그런 거는 썰은 좀 왜냐하면 여러분 있잖아요. 헌법재판관들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가장 센 게 그거예요. 이 평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누설했을 때 진짜로 처벌하는 법률 규정이 있어요. 그 평의 지금 어제도 그랬다 그랬죠. 박성재 저 변론 끝나고 평의를 이어갔다 그랬죠. 예. 마지막 평결이라고 있는 게 남아 있는데 평결을 한 번만 하는 것도 아닐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박근혜 때처럼 그 대법정 있잖아요. 윤석열 앉아있던 그 자리. 그 8명, 9명이 앉아있는 그 재판관 앉아있는 자리 있잖아요. 바로 뒤에 회의실이 있어요. 예. 박근혜 판결을 할 때 거기서 마지막 평결하고 자기들끼리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각, 뭐 인용 이런 것들을 판결문에 다 써놓은 뒤에 딱 그거 읽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만약에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7대1이라도 난 발표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도 이 사람이 누군가가 이걸 기각하자고 주장한 사람이 역사에 남겨야지. 아니 그냥 판결문은 나중에 발표해도 되니까 일단 결론만 먼저 결론부터 고지하고 판결문은 나중에 1년 있다 써도 돼요. 너무 답답하니까. 그 주식을 하다 보면은요. 그 주식을 매수한 다음에 대부분 금방 수익을 날 거를 기다리다가 수익이 바로 안 나면 조급한 마음에 종목 게시판에 들어가면 온갖 소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불안해가지고 결국 참지 못하고 내 종목을 던지면 손절을 하거든요. 그럼 내가 손절을 하면 그 주식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거는 우리가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은 1도 갖지 마시고요. 단지 좀 빨리 결정을 내줬으면 좋겠다. 아이 지금 맞아요, 현기증 맞아요. 나니까 여기에 주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탄핵 인용에 대한 국민적인 압도적인 여론을 보여주는 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100만 명 광화문에서 모였다고 하는데 만약에 오늘 내일 또 선거일 지정이 안 돼서 이번 주가 넘어간다면 그런 상황이 안 왔으면 좋겠지만 이번 주말에는 정말 200만 300만 압도적인 다수 국민들이 모여서 우리 국민들의 염원이 뭔지 확실하게 좀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뭔가 늦게 내야만 되는 속사정이 있겠지만 그 방향성이 각하나 기각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국호를 바꾸는 것보다 더 엄중한 일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고요. 그거를 역사의 이름으로 남길 수 있는 헌법재판관이 있을까요?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자 인포레이트 싱귤라리스님 30분 후 헌재에서 공지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21일 선고를 하면 아마 저는 금요일일 거라고 봐요. 선고를 하면 이번 주가 아니더라도 금요일일 거라고 봐요. 주중에 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처럼 일단 보이고요. 금요일이라고 보고 일단 오늘 오후 어떤 가능성까지 있냐면 오늘 오후 5시에 발표를 안 하면 7시 가능성이 있고요. 내일 발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내일 실망하지 마시고. 오전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죠. 예. 오전에 하고 오후에 발표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렇죠. 아니 정해진 법이 없기 때문에 그 자기 결론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아니 그리고 지금 경찰들 굉장히 지금 긴장 모드로 지금 하고 있기 네. 때문에 그 긴장이 빨리 지금 끝나줘야지 경찰들은 엄청 힘들 것 같아요. 예, 자, 그걸 기다리는 사이에 지금 오늘 방송은 뒤에 뭐 이제 뭐 시신백 뭐 이런 것부터 이야기 좀 더 하고 김성훈 이야기 좀 더 하고 재밌는 짤 2부에서 하고 그다음에 빨간아재님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이재명 대표 재판 총정리해 드릴게요. 자,